안녕하십니까. 2023년 자 드디어 2분의 1 범위 1회차 모의고사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분의 1 범위 처음 들어오니까 굉장히 버겁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4분의 1도 힘들었는데 2분의 1까지 하려다 보니까 절반 가까이를 시험 한꺼번에 이렇게 일주일에 1회독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에 4분의 1 범위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2분의 1 범위 때부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진도로 그냥 이렇게 나갔어요. 일단 최대한 그래도 따라올 수 있으면은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2분의 1 범위를 다 못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2분의 1 범위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해서 2분의 2 범위를 할 텐데, 내가 한 요만큼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이번에. 그럼 다음 시간에 2분의 2니까 또 요만큼밖에 공부를 못하겠죠.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 요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세요. 우리 2분의 2 시험이랑 상관없이. 그럼 뭐 한 대충 한 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범위 모의고사 하잖아요. 우리 전범위 때도 그냥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나는 뭐 3주에 1회독을 하겠다, 2주에 1회독을 하겠다, 아니면 2주에 1회독이면은 딱 2분의 1 범위 떨어지는데 안 되더라도 3주에 1회독 하겠다라는 하면은 어떻게 보면 2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전범위 한번 하면은 1회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 잘 하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분의 1 범위 때 내가 2분의 1 범위 다 공부 못했다고 모의고사 보면 안 된다, 빠지면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2분의 1 범위 전범위로 넘어가면 내가 2분의 1 범위인데 요만큼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시험이 여기 나왔어. 그래도 신기하게 손이 써지는 그런 현상을 슬슬 이제 나타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좀 빠르긴 해요. 아직은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머릿속에 어딘가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점점 암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바로 전날 보지 않았더라도 기억에 머릿속에 어디선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까먹는 거 당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래도 다시 앞부분 보면 그 새롭게 느껴지는 거, 그것도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의 문제예요. 굉장히 옛날 올드한 문제로 한번 출제를 해봤고, 국제무역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여기에서 몇 개 이렇게 뽑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하시고 미시적으로 나오면 뽑아서 쓰면 된다. 제가 미시적으로 나온다고 미시적으로만 암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시험 문제가 미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갑자기 유형이 뭐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렇게 큰 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 양쪽에 두 가지, 거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든 미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든 다 준비할 수 있는 건 일단 거시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뽑아서 쓰실 수 있게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 답안 말고도 더 다른 답안들도 답이 정답이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좀 약간의 이슈가 있거나 점수하기 힘든 문제들이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자, 문제 2번 보실게요. 자, 물음 1, 규칙 비교죠.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자, 규칙별 비교하면은 일단 인코텀즈에서 시험 문제 규칙별 비교 문제가 그래도 몇 번 나왔었고, 자, CFR, CPT, 해상운송이랑 그거죠. 복합운송 관련돼서 비교 설명하는 거. 자, 요 비교 포인트 말고도 되게 많아요. 몇 개 우리 예전에 이제 수업 들으셨을 때 했던 그런 비교표도 좀 정리를 잘 하시고, 자, 비교 문제는 항상 위험, 인도, 비용, 비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규칙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인, 위, 비입니다. 인, 위, 비를 비교 포인트로
가장 첫 번째로 두시고 그 외에 규칙별로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별도로 그 비교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공통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공차 나눠서 쓰면은 가장 깔끔하죠. 공차 나눠서 쓰면 좋은데 내가 공차가 잘 기억 안 난다. 공통점 차이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라도 쓰세요. CFR은 이러이러한데 CPT는 이러이러하다. CFR은 이러이러한데 A는 이러이러한데 B는 이러이러하다. A는 이러이러한데 B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쓰시면 그게 결국에 차이점, 공통점 쓰는 거예요.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비교 문제에 대해서 비교 포인트를 물론 잘 알고 있으면 좋죠.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B, C 비교하라 그러면 A는 뭐뭐하고 B는 뭐뭐하고 C는 뭐뭐합니다. A랑 B가 비슷하다 그러면 A, B는 뭐뭐하고 C는 뭐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죠.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IS지상 위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CIS지상 1번 66조 위험 이전의 일반 원칙, 예를 들어서 뭐 5점, 그 다음에 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 위험 이전 10점, 운송 중 매매 물품의 위험 이전 10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위험 이전 5점 해가지고 각각 쓰시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고 CISG에서 위험 이전 출제 가능성 특특특특 A 플러스 문제입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정말.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고 위험 이전 66조부터 70조까지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 살려가지고 물론 목차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깔끔해요.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문제입니다. 2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 있고 3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시험 출제 가능성 상당히 크다. CISG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자, 수출입의 원칙 및 수출입의 제한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요즘 스타일로 문제를 바꾸면 대무역법상 수출입의 원칙 가로 1 수출입의 원칙 2가지 그리고 수출입의 제한 대상 6가지를 각각 쓰시오. 이거나 이거나. 자, 대신에 3번 통합공고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시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면 1번, 2번만 쓰는 게 아니라 3번도 같이 쓰시면 더 점수가 0.5점이라도 나오겠죠. 자, 물음 2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한 거래법상 자, 한국은행의 외국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10가지를 쓰시오. 2번 목차만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설령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1, 2, 3, 4 이렇게 목차 달아서 쓰신 분과 그냥 동그라미 1번 외국환의 매매 및 파생상품 거래, 동그라미 2번 외화자금의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이렇게 쓰신 분들이랑은 0.5점이라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는 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2번 목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야죠. 계속적인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자, 우리가 목차를 여러분들이 제가 목차 암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문제의 목차를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다 암기하는 힘든 부분인데 신기한 게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자, 우리가 한국은행의 외국한 업무 범위에 대한 그 교재,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이 단권한 그 교재에 그 페이지가 사진처럼 보여져요. 사진처럼 보여주면 내가 목차를 앞자를 안 따서 안 외웠어도 그냥 사진처럼 1번 목차가 생각이 나고 2번 목차가 생각이 나고 3번 목차가 생각이 나고 4번 목차가 생각이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나중에 한 5월쯤 되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갈 때 대부분 부분에서의 그런 약간의 사진 이미지와처럼 그 책의 교재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들 거의 합격합니다. 자, 이건 경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외국한 업무 2번 목차예요. 2번 목차는 좀 꼼꼼하게